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태선TV의 고태선입니다. 자, 오늘 그 홍준표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민복지 정책의 근간은 서민들의 꿈과 직결됩니다. 서민들의 꿈을 요약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가 내 집 갖기입니다. 작아도 내 집을 하나 갖는 것이 서민들의 첫 번째 꿈입니다. 맞는 얘기죠. 그러나 지금처럼 천정부지로 뛰어오른 집값을 보면 서민들의 꿈은 요원입니다. 요원. 그래서 저는 2009년 제가 통과시켰으나 제가 경남지사로 가 있을 때 여야가 합의로 폐기한 반값 아파트 법안을 되살려 강북 대개발을 할 때 대규모로 반값 아파트를 지어 서민들에게 공급하고자 합니다. 서울의 집값 안정이 곧 전국 집값 안정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서울 강북 지역 재개발로 대규모로 착수하면서 반값이 아닌 현 시세의 4분의 1 아파트를 공급하자고 제안을 했답니다. 원래 토지 임대부 주택 정책은 싱가포르에서 시작된 주택 정책인데, 싱가포르는 독립 초기부터 모든 토지는 국유화를 선언했기 때문에 토지는 국가가 갖고 건물만 분양하는 반값 아파트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재건축할 때는 기부 체납, 그러니까 땅 이렇게 할 때는 기부 체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무슨 아파트 단지를 딱 지게 되면 어느 정도 공간, 거기다 이제 기부 체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를 딱 지면은 여기에 이제 기부 체납을 하게 되면은 그 공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교회를 진다면 교회에 그 부지를 줍니다. 기부 체납을 안 하면 허가가 잘 나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재건축할 때는 기부 체납 받은 토지에만 가능하고, 공용개발로 재개발을 할 때는 토지 임대부 주택 분양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을 완전 분양 아파트와 토지 임대부 분양 아파트, 임대 아파트로 3호나 하자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평당 이게 1,000만원대 이하의 그 분양 아파트도 가능해지고 서민들의 꿈인 내 집 갖기도 쉬워지는 거죠. 홍준표 의원 얘기가 정확한 팩트를 얘기하는데, 하긴 지금 우리나라가 홍준표 씨가 대통령 됐으면 벌써 이게 다 실현화 됐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여권 쪽에서 이제 정권을 잡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확하게 실현이 안 되는 거죠. 이 제안을, 홍준표 의원이 얘기했던 제안을 여당 쪽에서 받아들이면은 얼마나 그게 참 서민들한테 1,000만원 이하, 평당 1,000만원 이하의 내 집 갖기가 실현이 될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직장과 주거를 근접한 곳에 두어 출퇴근 시간을 대폭 줄이겠죠. 그 다음에 교통량을 감소시켜도 되고, 일례로 뉴욕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3,000%, 300%도 아닙니다. 3,000%까지 주기도 해요. 뉴욕 같은 데는. 그래서 이제 서민 청년 주거복지 정책은 바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면, 홍준표 의원 얘기가 그대로 실현이 되면 우리나라가 집에 대해서 내 집 갖는 거 진짜 쉬운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얘기가 관철돼 가지고 나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도 가만보면 야외에 있는 홍준표 의원의 그 의견을 받아들이면은 이렇게 쉽게 주택, 아파트, 내 집 갖기가 수월해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메아리만 들릴 뿐이죠. 이거는 실현이 가능한 주택 정책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여야 정치권의 대선 경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보수 진영 야권 대선 주자들의 공약 발표 정책도 본문을 이루고 있다. 야권 대선 주자들은 부동산과 국민연금, 그 다음에 노동 문제. 이 노동 문제도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이 노동 문제, 이게 노조 때문에, 진짜 나라 진짜 영국처럼, 영국이 처음에 그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 노조가 했다 그래가지고 그 노조 정책을 했는데 그게 이제 불구하고 쉽게 얘기해서 노조 때문에 영국이 한때는 폭삭 망했습니다. 예, 경제 정책에 이 노조 문제가 들어가지고. 근데 우리나라 뭐 노조는 정부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질질 끌려다니잖아요. 코가 껴가지고 이렇게 코가 왜 코 꼈냐? 자기 그저 대통령 저거 할 때 이 노조 강성 노조, 그러니까 규정 노조, 그다음에 또 황제 노조죠. 이 여기에 따라가다 보니까 그 저 신세를 졌다 이거예요. 그 이번에도 그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에 하나도 안 나왔다고 그냥 쌩딱 가다가 나중에 그 안철수 저 대표부터 시작해서 여러 이제 야당 의원들이 그걸 밝혀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적으로 인정하고 코로나 확진자가 엄청 많았다는 게 지금 어떻게 방역 경로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몰라요, 지금. 거기서 많이 나온 거야, 지금. 그래서 이게 1,500명대까지 이게 확진자가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모르는 척. 그 언론도 문제가 많죠. 언론도 정확한 보도를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여당 쪽에서 항구하라면 가만히 그냥 뻐꾸기처럼 가만히 그러니까 눈만 껌뻑거리고 이렇게 되니까 정직한 보도, 올바른 보도를 여론 쪽에서 안 하니까 그냥 뭐 있었던 이 사건 얘기나 하고 그렇게 되니까 국민들은 믿을 수가 없죠. 이래까지 왔어요. 노조한테 끌려다녀가지고, 이 노조, 계속 민노총 나와가지고 하지만 그 사람도 연봉 꽤 되는 거 아시죠? 8, 9천입니다, 8, 9천, 최하가. 1억이 넘는 그런 규정 노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의원이 몇 번 그러니까 그쪽 노조 애들도 홍준표 의원 얘기가 정확하고 진실이니까 가만히 있잖아요. 거기에서 반기는 못 들어요. 그렇게 이 어려운 시국에 자영업자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을 처음 다 그냥 나다빠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 임금 올려달라고 거기 요번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또 확진자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이 민노총 애들도 지금 이 시국에 이 전국도 그렇고 또 이 나라 지금 온 세계가 전부 다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 상태가 지금 허점도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 임금만 이야기하고 이게 나라 이 꼴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질질 끌려다니는 정부 여당, 거기에 또 같이 눈만 껌뻑껌뻑거리는 문재인 대통령. 이게 이런 사람들, 이런 대통령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지금 오죽했으면 자영업자들이 저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저 차량 시위를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 코로나가 위험성에 대해서 모르겠습니까? 알잖아요. 참 답답합니다. 자, 노동 문제 등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문제에 각자 자신만의 대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이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서울 강북 지역에 4분의 1 값의 아파트 공급을,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을, 윤희숙 의원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도입과 주 52시간 근무 탄력 적용을 발표했다. 일례로 들어서면 지금 이게 자꾸만 시급제가 지금 뭐 9천 얼마 만원까지 이제 또 거기다가 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이웃들에 보면은 편의점에 하는 가까운 우리 친척들을 보면은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 영업을 도저히 못한다고 그러더구만요, 이게. 왜냐하면 가져가는 게 이제 푼돈 모아가지고 가져가는 건데 이걸 이제 알바 애들이 가져가게 되면 알바 애들이 뭐 그렇다고 나쁜 사람들이 나쁜 친구들이 아니라 이걸 시급을 많이 올려주다 보면 자기가 가져가는 이익금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이제 GS나 뭐 세븐일레븐이나 이런
그 기업들에서 연장 계약을 하자고 그래도 이제 안 하겠다는 겁니다. 왜? 이거 뭐 보통 한 300 자기 월급 가져가는 건데 그것도 이제 알바를 주게 되면은 자기는 가져갈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연장 계약을 안 한다는 얘기가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자, 이어서 홍준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설 네트워크 SNS에 서울 강북 재개발을 할 때 대규모로 아파트를 지어 현 시세 4분의 1 가격에 아파트를 서민들에게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실현 가능한 겁니다. 이게 하게 되면 실현 가능한 건데 계속 메아리만 가죠. 이쪽에서는 정부에서는 듣지도 않아요. 야당 의원이 얘기를 해도 듣지도 않아요. 그걸 정책에 야당 의원이 얘기를 해서 얘기가 그 정책의 실현이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것을 듣고 자기 정책에 반영을 하면은 이게 뭐 나라나 국민들이나 다 그렇지만 이쪽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자기들이 뭐 홍준표 의원한테 공이 가니까 뻔히 이렇게 자기들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정책을 실현을 안 시킵니다. 자, 우선 시범적으로 서울 강북 지역 재개발을 대규모로 착수, 공영개발로 재개발을 할 때 토지 임대부 주택 분양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면서 평당 1,000만원 이하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겠다는 게 홍 의원의 주장입니다. 이게 1,000만원 이하면 뭐 980, 뭐 900도 되겠죠. 그래서 1,000만원이면 20평이면 그래도 반가 2억, 20평이면 2억이잖아요. 20평이면 2억이면 웬만한 서민들, 국민들은 다 20평이면 웬만하면 삽니다. 그러면 이게 좀 실현이 되면은 국민들도 좋고 또 여당 쪽에서도 정책에 같이 참여를 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이어서 홍 의원은 청년과 젊은이들에 대해서는 홍콩과 뉴욕처럼 도심 초고층 고밀도 개발을 해 저렴하게 그들의 주거 공간을 마련해 준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홍콩에는 땅값이 엄청나다는데요. 요만한 공간 하나 가지고 뭐 7평, 6평에도 그 한 평당 무슨 뭐 5억, 6억 간다는 거 제가 그 외신을 통해서 정보를 들었는데 글쎄요, 이거는 뭐 홍 의원이 잘못한 건가, 제가 잘못한 건가, 이게 고물도 이게 잘 이렇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또 그럴 수도 있죠. 자, 뉴욕은 용적률을 3,000%까지 제가 앞전에 얘기했지만 3,000%까지 이게 용적률을 이제 준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3,000% 주면은 뭐 엄청 넓은 거죠, 용적률. 자,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연금이 고갈돼 청년들이 돈만 내고 나중에 연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국민연금 개혁을 단행시키겠다 했대. 이 국민연금이요, 옛날부터 아시겠지만 이게 말이 많았잖아요. 국민연금 측에서 딴 데도 투자해가지고 자꾸만 연금이 고갈돼가지고 이게 과연 진짜 서민들 청년들이 젊었을 때 이제 연금을 부어가지고 나중에 노후가 돼서 어느 정도 60 넘어가가지고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의문점이 들었거든요. 저도 지금 이 연금을 묻다가 안 놓고 있습니다. 왜냐, 이게 위험한 거거든요, 이게 국민연금은. 그래서 이게 강제성은 없습니다. 강제성은 없는데 그래도 가끔 이제 집에서 보면 통지 고지서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참 유승민 의원이 개혁을 단행하겠다는데 뭐 메아리밖에 더 되겠어요. 유승민 의원이 뭐 얘기한다고 CR도 맥히겠습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자, 이어서 유 전 의원은 SNS에 현재의 국민연금 체제에 대해 폭탄 돌리기라고 지적, 고갈
시점을 최대한 늦출 수 있는 연금개혁 단행을 밝히면서 노인 빈곤층에 대해서는 공정소득으로 국가가 이분들의 노후를 책임지겠다. 야, 이게 되면, 실현이 되면은, 물론 유승민 의원도 근데 자체가 유승민 의원 자체가 이게 이 사람은 괜히 그 메아리밖에 안 돼요. 맨날 얘기해봐야. 관심도 안 갖고, 이슈도 안 되고, 이걸 보완시키고 무슨 정책을 제시해도 누가 들어줄 사람도 없고, 그만큼 저기 야당 쪽에서나 여 쪽에서도 유승민 그냥 한참게 생각하잖아요. 유승민이 예? 유승민 딱 하고, 예? 넌 누구야? 그 뚱땡이 좀 약간 등치 좋은 갑자기 김무성이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배신자라는 일반 사람 국민들 태극기 부대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이제 조직에서 배신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나 무슨 여러 이제 여당 쪽에서도 그 정치 활동할 때 국회의원 입후보할 때 나가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찬조 연설도 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끌어 가다가 갑자기 그냥 탄핵에 도장 찍은 놈이 유승민입니다. 유승민 김무성은 지나가는 유치원생도 알잖아요. 그거는 배신자들이 이렇게 아직까지 날치고 있습니다. 여기 무조건 저희들은 홍준표 의원밖에 없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나라를 바로잡는 데는 이분만한 분이 없어요. 이분은 다시 얘기하지만 정직하고 밀고 갈 때 확실히 밀고 갑니다. 거짓말이 없잖아요. 거짓말 제일 하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홍준표 씨가 여러분이 생각해서 20대에는 확실하게 많은 사람들 표를 갖게끔 찍을 수 있게끔 여러분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지 그냥 그때 가서 또 이렇게 하다 보면. 근데 이분이 경남도지사 시절에 선거운동비를 좀 줄인다 그래서 거기에 그때 19대 때 그때 패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뭐하러 그 선거운동비 그거 예산 좀 적게 들어가려고 일부러 그랬다는데 그때 열흘 동안 그렇게 하지 말고 SNS 통화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 발표를 페이스북이나 무슨 메시지를 이렇게 그때 신경을 많이 썼으면 운동하는 분들이 홍준표 씨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지층이 그렇게 많이 했으면 문재인이가 지금까지 속 안 쓰이고 그 대통령이 됐겠습니까? 예? 다시는 이제 다시는 실수하지 마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홍준표 의원한테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자, 이어서 유 전 의원과 함께 경제통으로 손꼽히는 윤희숙 의원도 SNS에 최저임금은 강성노조가 아니라 일자리와 경제 상황 반영해 업종별로 결정해야 한다며 자신의 첫 번째 대선 공약을 밝혔다. 윤희숙 의원은 노조의 장기간 파업에 대해 다른 선진국들처럼 대체 근로를 허용하고 조업 방해를 위한 사업장 점거는 금지하겠다고 제안했다. 이건 맨날 얘기해봐야 걔들 민노총이나 한국노총 애들이 그거 콧바람이나 치겠습니까? 예? 흥흥 그러지. 이렇게 됐으면 좋겠죠. 근데 얘들 노조 운동하면서 나와서 데모도 하는데 임금을 지불하는지 모르겠어요. 무노동력 무입금을 시켜야 되는데, 예? 근데 요새는 이것들이 솔직한 얘기로 거기 강성노조 민노총에 되게 보면 거기도 가끔 고정가점이 있을 것 같아. 제 생각인데. 그러니까 잠깐만 중간에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예? 우리나라 대통령이 말이야, 노조한테 질질 끌려도 코가 껴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니, 예?
그 외에 국민들은 얼마나 이게 도탄에 빠지겠습니까? 참 한심한 일입니다. 한심한 일이야. 예? 이제 임기 말에 이제, 하긴 뭐 저기, 잘못하면 홍준표 의원이 얘기했듯이 빵에 갈지 모르니까, 요새 참 밥을 먹어도 밥맛이 안 날 겁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각각께서는. 참 뭐 오늘은 이렇게 짧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홍준표 의원이 이제 아파트 반값하고 그다음에 평당 1,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주민들 갖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이렇게 자기가 SNS 통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태산TV의 고태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